자, 20. 왜? 왜? 이 영상은 현설을 위한 겁니다. 건영이는 못 보게 제가 일부 공개로 올린 다음에 링크 따서 현서만 주려고요. 오늘 건영이 축제한 거 알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빠득빠득 울겼겠지. 애들은 축제하면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래. 나 오늘 축제한단 말이야. 가기 싫어. 내가 지금 이 수준인 애들한테 이거 풀어오라고 하면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자, 21번 문제 보시면요. fx와 아니네, 잘못 적었네. fx랑 gx네 이게. fx랑 gx가 이렇게 있는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두 함수가 원점 대칭함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fx의 이 함수에다가 x의 마이너스 x를 넣고 y의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정확하게 정리했을 때 gx랑 식이 같아져요. 그래서 두 함수는 원점 대칭함수고, 거기서 하나 더, 두 함수는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통과합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가셔야 그래프 그리시거나 뭐 하시거나 할 때 좀 편하다. fx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다가 꼭지점 잡으실 수 있겠고, 얘가 y절편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통과할 거고요. gx는 여기고 이렇게 통과할 거고, 그러면 슈루루루루 이렇게 gx 갈 거고, fx는 뭐 이렇게 통과하시겠다. 이게 fx고 이게 gx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저게 원점 대칭인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솔직히 드릴 팁이 없어요. 저게 원점 대칭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느낌? 직관? 감? 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저렇게 원점 대칭된 함수를 많이 겪고, 그걸 몇 번 당한 친구들은 저렇게 숫자를 쓱 봤을 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뭔가 숫자가 부호만 바뀌네? 혹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야 저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fx랑 gx를 그려 놓으셨으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저희는 hx를 찾아야 되거든요. hx. hx는 어떤 함수냐면 x가 a보다 작을 때랑 x가 a보다 클 때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달라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함수를 어떻게 그려요? fx와 hx를 fx와 똑같이 그려요 라는 뜻이에요. a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a보다 클 때는요, 이때는 gx 플러스 b를 따라서 그리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요쯤에 a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x는 a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초록색보다 왼쪽인 부분은 A보다 작은 쪽이고 오른쪽 부분은 A보다 큰 쪽이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HX를 그릴 건데 HX를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HX는 A보다 작은 쪽에선 누구를 따라갑니까? FX와 똑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요 FX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누가? HX가. 자, 여기까지. 여기 빈 동그라미겠죠? 여기 포함 안 하니까. 이게 HX가 되고요. 근데 A보다 큰 쪽에서는 누구랑 똑같냐면 GX 플러스 B와 같습니다. 근데 GX 플러스 B가 뭘까요? GX 함수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라는 게 좌우로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어서 그렸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예시로 제가 요 GX를 왼쪽으로 요 꼭지점이 여기 올 때까지 평행이동해 볼게요. 약간만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약간만 왼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오시겠죠? 점점점이. 이해되세요? 더 보내실 수도 있어요. 더 보내볼까요? 아니면 요만큼만 보내볼까요? 자, 요만큼 보냈다고 쳤을 때 요 평행이동한 애를 그대로 요렇게 따라오는 요렇게 생긴 게 HX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만 이걸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 짓을 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저건 틀린 예를 그려드렸는데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몇 번 새로 그려보시고 다른 지점에서 A를 잘라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다른 데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A를 여기다가 잡았어. 그럼 HX를 뭘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럼 A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오죠? 그럼 HX가 어떻게 생겼어? 쭉 따라와서 여기까지 따라오실 거고 FX 따라서 그 다음에는 요 GX를 평행이동해서 붙여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흰 색깔 GX를 평행이동을 요렇게 해서 이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요 GX를 한 요쯤까지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이어서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파란색 함수가 1대1 대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안 되나 봐요. 그럼 내가 이 GX를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점선도 지워버리고, 그럼 내가 만약 GX를 쩝쩝쩝쩝쩝쩝쩝 올려가지고 요렇게 한번 옮겼다고 쳐볼게요. 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를 지나가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요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주황색 이후로는 이 점선을 따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아실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애는 어떤 데에 잡아야 되겠어요? A라고 하는 애는 어디다가 잡아야겠어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잡으셔야겠죠. 왜? 왜 그래? 왜? A가 지금 우리 초록색 그은 거나 주황색 그은 게 A잖아. 근데 왜 이 A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잡으라 그래? 맞지?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지금 요 위로 볼록한 요 fx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데 이거보다 오른쪽에 A를 잡아버리게 되면
fx를 이렇게 따라오는 곳에서 이미 넘어버리죠. 그럼 절대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 자르는 곳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은데 잡아라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B는 얼마나 평행이동을 해야 돼? 그럼 B는 얼마나 평행이동을 해야 돼? 우리 방금 여기 주황색에다가 A 딱 잡았는데 아까 처음에 할 때는 1대1 대응 안 됐잖아. 두 번째 할 때는 됐잖아. 왜? 얼마나 한 거야? 여기 주황색에다가 A를 잡으면 fx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끊겨요. 그죠? 왜냐면 A보다 작은 데까지만 fx를 따라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끊겨요. 그죠? 그 지점이 쭉 가다가 gx랑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원래 gx랑. 그지? 어려워? 요 파란 거 높이가 쭉 오다가 이 흰색 gx랑 여기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 중에 요 별표인 점 보여요? 요 별표인 점? 이 별표인 점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요만큼의 거리를 쭉 당겨서 붙여야 이어 붙여진다는 거죠. 이해되니? 원래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역대급 고1 문제 중에서도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내 느낌상으로는 이 친구랑 30번 문제를 자리를 바꿔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니 뒤로 내려다 보니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저딴 식으로 만들어서 1대1 대응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그때 쓰였던 A 값과 그때 쓰였던 B 값을 그때 쓰였던 A 값과 그때 쓰였던 B 값을 이렇게 좌표처럼 만들어서 어디 집합 안에? 집합 A 안에 넣으라는 거죠. 성공했으면 그때 썼던 A랑 B를 약간 명예의 전당처럼 A 집합 안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아, 넌 성공했구나. 그럼 기억 보기 보십시오. 그럼 기억 보기는 뭔 말이에요? 0,K가 A 집합 안에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A에다가 몇 집어넣었다는 거야? 0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성공했을까요? 그러고 성공 못했겠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걸로는 절대 A 집합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이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니은 보기로 갈게요. 그럼 니은 보기는 뭔 얘기야? A한테는 마이너스 1을 넣고 B한테는 4만큼을 넣어서 성공했냐?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림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제 뭐 X축, Y축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훨씬 더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게 fx고 이게 gx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X축, Y축을 있게 그린 것보다 없게 그린 게 훨씬 더 그림 그리기가 편하고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가시면 사실 저 축을 안 그리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물론 불편할 때도 있고요.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아까 은수가 저한테 뭐 하나 물어봤었는데 그 몇 번 문제지? 그 평행 들어간 그 삼각형 문제? 19번이요? 19번 문제를 저한테 물어봤는데 19번 문제가 삼각형 그릴 때 제가 좌표평만 없이 그냥 ABC를 이렇게 잡아왔더라고요. 아, 여기가 A였던 것 같은데. 그냥 ABC를 이렇게 잡아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거기 지금 A, B, C 좌표가 있다 그래서 좌표 평면 그리고 거기 정말로 맞춰서 이렇게 점 찍어서 풀면 그 문제는 오히려 불편하고 아무렇게나 A, B, C를 놓고 푸셔도 어차피 같은 답이 나와요. 근데 잘 가려야 돼. X축, Y축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자, 다시 보자. 그럼 니은 보기 봐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디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마이너스 1이 요 fx 꼭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끊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끊어서 요 a까지는 fx를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이 파란색 이후 시점에다가는 이 gx를 평행이동한 점선을 따라서 그려야 되지요.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마 그 점선이 뿅뿅뿅뿅뿅뿅뿅뿅 요렇게 지나가셔야 이어서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점선이 지금 여기까지 점선이 오라는 거니까 얘를 쭉 평행이동한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왼쪽으로 쭉 평행이동해서 요 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거리를 묻고 있는 거야. 이 거리가 B인 거지. 이해돼? 이거 높이 몇이야? 높이 2지. 다시 말하면 요 점도 높이가 2인 점이겠네? 여러분 gx 함수 위에서 높이가 2인 점 찾아보십시오. gx 함수 위에서 높이가 2인 점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하나만 있어? 여기 gx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는 2 되는 곳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찾아보시면 되죠. 몇 나와?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높이가 2 되는 곳이고 3이 여기서 높이가 2 되는 곳이죠. 높이 2가 되는 곳이 gx는 총 하나, 둘, 두 개 있어요. 그 중에 요 별표에 이어진 요 약간 그거 같다. 별똥별. 요 별 꼬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잖아. 요게 쭉 왼쪽으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딱 붙여져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요. 맞아.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네. 이 거리가 몇이야? 4겠죠. 그러니까 B에 4를 넣으시면 되겠죠. 디귿 보기로 갈게요. 다 고쳤어요? 다 했어?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냐고요? 왜요? 지금 말고 낮에. 네. 근데 점수는 그렇다고 새 점수를 못 넣어드려요? 이건 뭔 얘기야? M, B가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즉 M, B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1대1 대응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그 M과 B를 더한 값을 집합에 넣으세요 라는 뜻이죠. M, B가 성공했다면 M 플러스 B를 원소로 넣으세요 라는 뜻이죠. 단 여기서 M은 정수인 거고. 그럼 우리 이 M에는 어떤 정수를 넣어 보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왜냐면 우리 요 M이 사실은 요 A 자리에 넣은 거잖아. 근데 우리 A 자리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넣기로 했지. 그럼 여기에 뭐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또? 0이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기로 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넣기 시작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 방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딱 4를 하면 성공했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럼 지금 요게 요 M, B의 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얘랑 두 개 더해서 몇을 원소로 넣는겨? 3을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부터 니들한테 시키겠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숫자가 몇이어야 A 집합 안에 들어갈까를 니들 스스로 하십시오.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fx, gx 함수 그리시고 a 끊으시고 이동시켜서 1대1 대응 될 수 있게 해보십시오. 오, 마이너스 3도 해볼래? 오, 자네도 마이너스 3 하고 있구만. 너 원래 맞아왔어? 확실히 잘 하시는군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 fx에다가 넣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요 지점까지는 여러분들이 hx를 그릴 때 hx가 여기를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요 지점 이후로는 gx 평행이동한 걸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gx가 쭉 평행이동해서 점선이 요렇게 평행이동한 게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이어지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높이가 같은 점이 쭉 오다가 만나는 요 별표 있죠. 요 별표가 저기까지 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 gx 그래프에서 높이가 몇인? 높이가 1인 곳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x 그래프에서 높이가 1인 곳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쓰셔야 되는데, 근해 공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근해 공식 쓰시면 x는 1 얼마 루트 3이네요. 그 중에 누구겠어요? 둘 중에.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3짜리가 만나는 곳이겠죠. 1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냐면 여기요. gx가 높이 1 되는 두 개 중에 큰 거. 여기죠. 그럼 요 거리가 몇이요? 요 거리가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b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는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고, 요때 m과 b를 두 개 더한 값을 집합 안에 넣으니까 집합 안에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3일 때 하시고 마이너스 4일 때 하시고 막 하시다 보면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럼 언제까지 하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해? 100개, 1000개?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안 되는 때가 와요. 왜 오냐면 결국에 우리는 요 gx를 평행이동시켜서 이어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니네가 만약에 a를 자를 때,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a를 자를 때 a를 굉장히 왼쪽에서 잘랐다고 칩시다. 그럼 요 녀석이 fx랑 만나는 게 한 요쯤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지점까지는 fx를 이렇게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너무 낮은가? 여기까지는 따라오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gx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점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gx를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절대 여기에 붙일 수가 없는 때가 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언제냐면 제 생각엔 요 gx의 꼭지점 있죠? 꼭지점 높이랑 같이 찍히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일걸?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찍히는 거 맞지? 해서 a가 마이너스 3 넣을 때까지만 이어 붙이실 수 있고 마이너스 4 넣으셨을 때부터는 아무리 평행이동을 한다 해도 이어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 몇 개만 찾으시면 된다? 3개만 찾으시면 된다. 하나만 더 찾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찾으셔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교시 동안 아니다. 이 얘기나 마저 하고 하자. 이거 21번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문제의 트렌드가 그래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통 디귿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걸 풀 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유무를 가리는데 그 디귿 보기를 풀 때 기억, 니은이 쓰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기억, 니은을 중간에 써서 디귿을 푼다. 즉 여러분들 이거 기억, 니은을 왜 주냐면 나 헷갈리게 만들려서 틀리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은 여러분 푸는데 도움되시라고 주는 복입니다. 사실은. 네가 니은을 해봤지? 네가 니은의 이 예시를 계산하면서 이 문제의 어때 규칙성을 느껴봤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 규칙을 느꼈다면 디귿을 해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니디 문제는 너무 사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 도움 주려고 만든 문제 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문제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우면 보통 30번에 넣는 게 맞아. 보통 한 시험지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왜 굳이 객관식에 넣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기니디를 주고 여러분한테 요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 1,4가 4가 된다는 얘가 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30번으로 넘어옵시다. (21번이) 어려웠던 만큼 사실 30번은 좀 클래식하게 냈거든요. 어떤 점에서 클래식한지 봐봐요.
자, 요 파란색 두 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교점 어떻게 찾아요? 두 함수 같다고 놓죠?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a는 0 되죠? 제가 좀 생략했어요. 같다고 하고 넘긴 거야. 근데 이렇게 넘겨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이나요? 이거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뭐가 나와? 근이 나와. 보통 몇 개 나와? 2개 나와.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방금 이 식 왜 세웠다고? 이거 왜 갖다고 놨지? 교점 구하려고 갖다고 놨지? 그럼 이걸 풀면 교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걸 풀면 근이 나오잖아. 그죠? 사실은 이 근이 교점 나타내 주는 거죠. 얘랑 교점이랑 별 차이가 없는 말이죠. 근이나 교점이나. 그럼 어쨌든 제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다면 지금 쟤네 둘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거지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점의 뭐가?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럼 얘를 왜? 뭐라고요? 4a라고요? 아, 제가 문제를 잘못 썼어요? 아, 그러네요. 땡큐.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럼 제가 둘 중에 뭐 요 녀석 x좌표를 알파, 요 녀석 x좌표를 베타 이렇게 넣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왜 클래식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의 좌표를 설정해 보면 얘가 좌표가 몇 컴마 몇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x좌표는 알파라는 거 우리가 방금 정했잖아. 그럼 y좌표는 새로운 문자 값 맞어? 아니라고. 웬만하면 문자 줄이는 게 좋으니까 보통 이걸 지나가는 함수식에다가 대입하지. 그럼 지금 요점 y좌표 구하려면 알파를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해야 돼? 아니면 직선에다가 대입해야 돼? 2차 함수선? 2차 함수선? 직선선? 직선 하나? 안 든 사람은 뭔데? 둘 다 대입해도 돼요. 네, 안 든 사람이 똑똑한 거죠? 둘 다 대입해도 돼요. 여러분 투표를 할게요. 였다 할까요? 였다 할까요? 뭘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뭘로 할래? 보통은 조금 간단해 보이는 걸로 하는데 뭐가 간단해 보이니? 이거 간단해 보여? 이걸로 하자. a 알파 제곱. 마찬가지로 가면 여기 좌표는 베타 컴마 a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클래식하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었을 때 요거 두 개의 각도가 수직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흔해 빠진 문제라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직각은 대부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쓰거든요.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러라고 지금 좌표 잡아준 거야. 얘 기울기가 뭐야? 알파분의 a 알파 제곱이죠. 베타분의 a 베타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죠. 자, 좋은 말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문제에 직각이라고 알려준 적 없죠? 자, 직각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문제는 클래식하고 흔해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살짝 여기서 비틀어 꼽니다. 직각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대신 뭐라 그래요? 이 파란 거 두 개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위의 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원이 있고 지름이 있어. 이 지름에서 원주각을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90도가 나와. 일로 긋든 절로 긋든 얼로 긋든 일로 긋든 절로 긋든 무조건 다 90도가 나와. 그러니까 출제자가 90도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 꼬아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 얘기 나오고 지름 얘기 나오면
직각이라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한다. 제가 아까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다른 반에 뭐 수원한다고 그만둔다고 막 했던 학생 기억나요? 자기는 내신도 안 하고 수상도 필요 없고 무조건 수원을 하고 싶다고 했던 그 학생? 개인적으로 뭐 학생은 마음이 급하겠지. 다른 애들은 뭐 수원도 배우고 수투도 배웠다는데 막 급하겠지.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되게 속으로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아니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공부 욕심이 많으면 미리 좀 공부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그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저 내신 안 할 거예요. 갖다 버려 라고 하는 거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극단적.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계속 원주각의 성질을 쓸 때가 와요. 특히 이번 시험지는 일부러 출제자가 좀 노린 것 같은데 20번 문제도 그랬고요. 20번 문제도 그랬고 30번 문제도 그랬어요. 제 생각엔 20번 문제 중3 때 배운 원주각의 성질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학생이면 손도 못 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정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단한 게 긴장되는 시험 시간 안에 안 떠오른다니까? 그게 다 떠올랐으면 누구나 100점 맞지. 그럼 그걸 어떻게 떠오르게 해? 그만큼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3 내신을 시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원이 좀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원을 익숙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수학에 다른데 원이 접목되더라도 옛날에 했었던 생각을 슬그머니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를 하긴 하되 빡세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가 내 마음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여유가 좀 있는 편이시라 수원까지도 배우셨고 지금 특강 들어서 수투도 했고 본인이 겨울방학 때 욕심 조금 내면 미적까지 들으실 수 있는 정도로 선행이 급하지 않으신지라 내신 대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애들이 건방 떨어. 특히 남양주 지역 애들. 우리 중 너 말고 저기 덕소 예봉 이쪽 애들이 자꾸 막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저 중등 내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래서. 자, 이거 직각이라는 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쓰면 되겠죠? 야쁜 하시면 어떻게 돼요? a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방금 위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 두근의 곱이 몇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지? 그걸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넣고 계산해보면 a제곱은 4분의 1 나오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지금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걸 보니 그냥 2분의 1인가 보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2분의 1x제곱이었고 얘는 mx 플러스 2였다. 뭐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여기도 뭐 넣으실 수 있겠네요. 넣어보시면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mx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었다는 거. 자, 비슷한 짓거리 할 건데요. 이쪽에 아마 K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K, 이제 A 밝혔으니까 2분의 1 K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A 2분의 1인 거 밝혀놨으니까 K, 이거 대입하면 돼? 얘도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지만 얘도 직각이죠? 그럼 방금 했었던 기울기 같은 거 한 번 더 써보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써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지우고 요거 기울기 한번 해볼게요. 자, K-알파분의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제곱이죠?
k 마이너스 베타분의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제곱이지요? 이거 곱해보시면 요거 2분의 1로 묶을 수 있나? 얘도 2분의 1로 묶을 수 있나? 앞으로 4분의 1 튀어나온다는 거 이해되나? 저 암산 좀 많이 할 건데 자 들어봐요. 2분의 1 묶어서 앞으로 나갔죠? 그럼 여기 뭐 남아요? k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그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밑에 거랑 약분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알파. 똑같은 거 오른쪽에서도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우야. 됐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할 건데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해보자. 자,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고 전개해보면 k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k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알파 베타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4.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랑 털리겠죠? 그럼 털려서 뿅뿅 사라지고 는 0 된다는 거 보여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2m. 그래서 여기다 2m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k로 묶어보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2m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k는 몇 또는 몇? 0 또는 마이너스 2m이죠? 0 또는 마이너스 2m. 근데 딱 봐도 저기 보라색 찍힌 k가 0 값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k가 마이너스 2m이죠? 아하, 그럼 보라색에서 이제 k 지우고 마이너스 2m. y좌표는 함수에다가 다시 대입해 볼래요? 마이너스 2m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몇? 2m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소?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제 넓이 비가 1대 5다라는 얘기를 줬어요. 근데 지금 두 삼각형이 이렇게 파란 선분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 웬만하면 여기를 지금 지름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요 길이는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둘 다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밑변을 가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넓이 비가 곧 뭐가 돼? 높이 비가 되는 거죠. 높이 비. 그럼 얘네 둘은 높이 비가 1대 5인 거죠? 1대 5? 어떻게 할까요? 이거 높이가 뭐야? 여기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 이거 길이 어떻게 돼? 뭐라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 번, 두 번 써서 1대 5입니다 라고 비례식 세우면 m값 찾고 문제 끝입니다. 계산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자, 시간이 남아서 문제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 문제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29번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따로 궁금한 문제 있어요? 호쉐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29번 제가 봤을 때 별거 없거든요. 9월 30번이구나. 내가 이걸 15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사실 할 수는 있지. 나는 방금 푸신 문제들도 지금 우리 얼마 걸렸지? 45분 걸렸는데 한 30분 안에는 할 수 있었어. 내가 천천히 해서 그렇지. 얘도 어려워요. 30분 문제 보실게요. 구할 거 30분 문제. 구월 30번 문제를 풀려면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가 하나 있어. 이거를 원점 대칭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180도를 딱 뒤집겠다는 뜻이거든. 그냥 원점을 기준으로 그냥 위아래를 딱 반대로 돌리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얘를 180도 반대로 뒤집으면 아마 한 조금 한 요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나와. 180도로 뒤집으면. 그런데 얘네가 교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 교점 두 개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괜찮아? 이 정도가 이해되셨다면 시작해볼게.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fx는 최고참 계수가 1인, 즉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gx는 그걸 원점 대칭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f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면 gx는 그걸 원점 대칭한 요런 함수라고 적혀 있고요. 얘네 함수가 몇 번 만난대요? 너 없어요? 얘네 함수가 2번 만난대요. 그죠? 어디에서? 알파 베타에서. 그럼 제가 만약에 예시로 그려보면 이렇게 fx가 지나면 gx는 이렇게 지난다는 뜻이고 이때 만나는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저 hx는 어떻게 생겼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쪽에선 누굴 따라가고 hx를 따라가고 아니 fx를 따라가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gx를 따라가니 이렇게 되는 거죠. hx. 저희 모의고사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떤?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그래? 최대값 함수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의 설명을 읽어보면
이 hx가 h 베타라는 것과 세실근을 갖는데요. 그리고 그 세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래요. 나 한 번에 너무 완벽한 그림을 그려버렸네. 자, 이걸 이해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얘는 h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몇을 대입한 거죠? 베타라는 숫자를 대입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숫자죠. 주황색은. 여러분 fx식이 아니 hx식이 뭐식이 있다고 쳐요. hx식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숫자죠. 결과물은 여기다 2 대입하면 숫자죠. 3 대입하면 숫자죠. 어떤 함수더라도 숫자를 대입하면 숫자로 끝나죠. 즉 hx에다가 베타라는 숫자를 대입했으면 얘는 숫자죠. 두 번째, 여러분은 절대로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드시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함수 두 개 교점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 문제에서도 함수 두 개 교점 찾을 때 어떻게 했어? 같다고 놨지? 그걸 반대로 미리 같다고 해서 온 거야. 이거 두 개가 같아라고 한 건 함수의 교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럼 왼쪽은 hx 저거죠? 오른쪽은 무슨 함수인 거예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가로로 쭉인 거야. 다만 특히 이 상수함수는 y는 h베타라는 상수함수거든. 근데 요 h베타가 뭔고 하니 h라는 함수에 베타라는 걸 대입한 그 점의 높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높이 얘기하는 거죠? 요 점 높이 얘기하는 거죠. h라는 함수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요 점의 높이에다가 가로로 쭉 긋는 상수함수인 거죠.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면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랑 세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은 원래 여기서 그림을 되게 여러 번 그려야 돼. 왜냐면 2차 함수 두 개가 두 번 만난다고 했을 때 요런 그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그림도 될 수 있고, 꼭지점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 지나 이런 그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알파 베타를 하면 이렇게 되고, h를 그려보면 둘 중에 큰 것만 따라오니까 큰 이렇게 따라와. 여기서는 어떻게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근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는 제가 h베타 요lok을 높이로 하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가로로 쭉 그어보잖아. 파란 거랑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 여기서 요거 가로를 이렇게 쭉 그어보잖아. 파란 거랑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거랑 다 틀려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실패의 가능성을 겪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다 실패하고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어쩌겠어. 내가 너무 완벽하게 그려버렸는 걸. 일부러 이렇게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가 버리는 걸 어떻게 했어. 자, 대충 들어봐. 만약에 제가 지금 fx에 대칭축을 그었어요. 여기 대칭축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gx의 대칭축은 몇일 것 같아요? 오, 마이너스 a죠. 왜? 원점 대칭했거든. 아까 이 얘기잖아. 얘 대칭축이 여기 있었으면 반대로 뒤집은 얘 대칭축은 똑같은 거리에 있지 않겠어?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니?
제가 이 주황색 3개를 알파, 베타만 썼으니까 대충 1번, 2번, 3번이라고 불러볼게요. 1번, 2번, 3번. 특히 3번은 베타죠? 1번, 2번, 3번 중에 3번은 베타죠? (1번) 더하기 3번을 하면 뭐가 될까요? (1번) 더하기 3번을 하면 2a가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1번과 3번이 둘 다 fx 위의 점이잖아.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얘랑 얘 중간에 대칭축이 놓여 있는 거잖아. 그럼 더해서 반을 나누면 대칭축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2개 더하면 2a가 되셔야 되고 2번 더하기 3번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a가 되셔야겠죠? 다시 말하면 얘네 2개를 더해버리시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은 0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a를 모른다고 할지어도. 여기까지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 2, 3 하나씩 더하면 몇 된다고? 마이너스 4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3개의 합은 마이너스 4다니까. 그럼 넘겨보시면 3번은 뭐가 됩니까? 3번은 4가 되지요. 3번이 뭐였는데? 3번이 베타였잖아. 베타가 4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베타가 4인 걸 알았으니까 4, 뭐까지 되죠. 4, 뭐. 4, 뭐. 얘가 4, 뭐시기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문제에서 맨 처음에 했었던 그게 나옵니다. 지금 2개의 원점 대칭한 두 함수의 교점 얘랑 얘는요. 요 교점도 서로 원점 대칭된다며. 그럼 여기 알파는 몇이었겠어? 알파는 마이너스 4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나 방금 떠올랐어. 왜 숙제를 해야 되는가를 방금 떠올랐어. 숙제를 하시는 분은 문제를 읽어봤고 고민했기 때문에 제 풀이를 들을 때 그게 이제 이게 연결이 되겠네요. 이러한 걸 이렇게 푸는가가 연결이 되겠네. 요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연결이 되겠구나. 근데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뭐가 진행되나 보다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걔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봐도 숙제를 했던 애는 지금 이 말이 옛날에 이 말이랑 같은 말이네? 그럼 옛날에 이렇게 풀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풀면 되겠네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세 문제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와도 또 못 푸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숙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으세요. 1분 몇 초밖에 안 남았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그림 그릴 때 X축을 안 그려드렸거든요. 근데 어딘가엔 있겠죠. 예를 들어 X축이 한 요쯤에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자, 요쯤에 X축이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지금 여러분 요 파란 함수 보여요? 파란 함수? 요 파란 함수 중에 Y값이 음수값 나오는 곳이 어디야? 요쪽이죠, 요쪽. 요쪽에서만 Y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나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Y좌표가 음의 정수, 그러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게 나오는 게 몇 개 있다고? 15개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세볼래? 야, Y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곳을 세보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4개 셌네? Y가 마이너스 3인 곳을 세봤더니 하나, 둘 이렇게 됐잖아. 15개가 뭔 말이야? 난 지금 계속 짝수개씩 세지고 있는데 왜 15개야?
얘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마이너스 7에서 정확히 요 끝이랑 겹친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15개가 세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에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아까 제가 x 좌표까지만 찾아드렸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쪽 요 점 좌표는요. 4, 그냥 8이 되시겠죠? 여러분 이제 fx가 지나는 두 점 들었어요. 누구? 4,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두 개 대입해서 fx 찾아 끝. 숙제 받아가라. 여러분 다음 시간 오실 때 윙 풀어오셔야 됩니다. 윙 풀어오셔야 되고 이것도 풀어오셔야 되고 둘 다. 안녕히 가세요.